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은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6일 동안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죠. 물론 모두가 그렇게 쉬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임시 공휴일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를 통해서 형제, 가족, 이웃 간의 화목도 다지고 조금이나마 사회 분위기가 더 밝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연휴 전에 챙겨야 할 것들도 참 많은데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집 문 단속이나 자동차 점검, 전기, 가스 등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해둬야겠죠.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네. 요즘엔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러네요. 네, 공기가 좀 탁한 것 같아서 목이 칼칼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앞에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러세요? 네, 저도 호흡기가 좀 약한 편이라서 네. 좀 민감합니다. 미세먼지. 그렇군요. 네. 요즘 기침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들 많이 드시고요. 네. 건조하지 않게. 특히 요새 새벽으로 많이 건조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건조하지 않게 미리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네. 건강에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피부에도 좋고.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물을 잘 드심으로써 그렇죠. 네, 물 마시는 것하고 혈액순환하고도 관계가 있나 봐요. 그렇죠. 뭐 혈액순환이라는 게 이제 물을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배분하는 건데 네네.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제 기운으로 그 물을 이제 끌고 가죠, 그죠? 근데 물이 없으면은 기운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네.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다른 음료수로 수분을 좀 채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물은 물맛밖에 안 나니까 안 먹는데 그냥 맹물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거든요. 안 마시세요? 네. 아직은 뭐 젊으시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물이 이제 메말라 가니까 네. 수시로 보충해 주시는 게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은 음력으로는 월 말이고 연말이죠. 그렇죠. 다음 주가 돼야지 새해가 시작되긴 하는데요. 날씨가 조금씩 그래도 풀리면서 가슴 기지개를 활짝 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죠? 그렇죠. 올해 한 해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또 정부에서 이렇게 연휴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연휴가 뭐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행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여행하게 되면은 돈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국내 경기에는 그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해외로들 많이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하긴 하는데 달러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국내로도 또 많이 가시겠네요, 그죠? 네, 그러기를 기대하고요. 워낙 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갑 열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이 휴가라는 거는 사실은 그 만약에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의 그런 어떤 뭐라 하죠? 좀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분위기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탈피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휴가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이을 연자를 붙였잖아. 연휴. 네. 그것도 이번에 따져보면 거의 한 6일에서 9일. 그렇죠. 하루만 휴가 내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말까지 치면 거의 한 열흘이죠, 열흘. 그렇죠. 네. 보면은 이제 이 휴가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탈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에서 그죠? 네. 우리 국내 분위기에서 이탈 아니면은 직장 분위기에서 이탈 아니면은 뭐 가족 분위기에서도 이탈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혼자 여행하면 그렇겠죠. 네. 네. 그 보면은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네. ADHD라 그래서 예. 이런 애들도 보면은 그 마음 밑바닥에는 네.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밑바닥에 뭔가 어디론가 그죠? 가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네. 그래 아이들 보면은 뭐 청소년기에 자퇴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그렇죠. 네, 네. 진짜 극단적으로 가는 아이들은 뭐 가출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이것도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흐름에서 벗어나고픈 이 흐름이 자기랑 안 맞는 거지. 네. 그죠? 이 흐름을 탈 수도 없고 뭔가 자기의 흐름과는 맞지 않고. 네. 그래서 전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뭐 그 의지의 울타리, 네. 청각의 문 중에 이제 의지의 울타리를 이런 어떤 흐름, 견고한 흐름, 어떤 면에서는 견고한 흐름인데, 이게 사실은 실상이 없다, 실체가 없다. 네.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게 실상이 없지만 우리의 일상을 이런 식으로 가두고 괴롭히니까 어떤 그 실상이 있다고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은 직장은 다녀야 되는데 네. 직장 내에 또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뭐 상하관계라든지 네. 이런 면에서 애로점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다닐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퇴근 후에 자기만의 시간이라든지 자유로운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여가 생활을 통해서 대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적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 갈등이 이제 견고한 분들은 네. 진짜 난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심한 분들은 뭐 화병이나 아니면 뭐 공황장애나 네. 뭐 더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까지 네. 이렇게 그걸 안고 할 수 없이 그 직장 생활을 그 영위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힘든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저거를 써드립니다. 휴직을 할 수 있는 네. 그 내용을 써드립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이상 네네. 또 이렇게 써드리는데 그런 분들 중에 나중에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 말씀을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자기가 직장에 복귀해 봤더니 자기랑 뜻이 안 맞았던 네. 상사분이 다른 곳으로 그동안 가셨더라. 아주 네 행운이네요. 네. 잘 됐네요. 그러고 이제 뭐 최근에도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있겠죠. 해서 어쨌든 좀 쉬어라. 네. 쉬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자기만의 여가 생활을 하고 또 네. 정신 차리고 그럴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면 모르는데 네네. 이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그런 일들이 자꾸 누적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나 혼자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뭐 저희는 뭐 의료니까 의료는 어쨌든 이 정상적인
그 흐름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난 거를 다루다 보니까 네네. 일반 그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뭐 특이한 케이스들이겠죠, 그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을 또 말씀드려 봄으로써 네. 그 전 단계인 분들은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요즘은 뭐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퇴직을 당한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구조조정이 네. 많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여러모로 불안한 시국이기 때문에 40대 뭐 50대까지 하는 거는 대단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40살 40대 이미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네. 지난해 이제 의료 대란이 아주 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아직도 뭐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 의료 대란이라는 게 사실 그 밑바닥을 보면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뭐 세세한 거는 지난해 했던 방송 중에 제가 가끔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쪽에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네. 휘저어 놓으면서 아주 뭐 결정타를 맞은 거거든요. 지금도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여파로 지금 뭐 졸업생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을 지원하는 분들, 네. 뭐 간호학과라든가 물리치료학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요거랑은 조금 더 다른 게 이제 첨가된 거지만 그 약학과 같은 경우에 네. 약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퇴직, 네. 조기 퇴직, 그렇죠. 조기 퇴직에 그 많이들 지금 처하게 됐거든요.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강퇴인데 네. 그것도 뭐 20대 분들도 이제 뭐 많이들 일자리에서 지금 밀려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이제 구할 나이가 됐는데 사회에 나오자마자 벌써 일자리가 없어지는 지금 사실은 그런 후유증이 아마 올해 아마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 이제 회사나 이런 뭐 어떤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그 어떤 사회의 그 인간관계, 네. 그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벗어나게 되는데 벗어나 봤더니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나 자신, 네.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건데 막상 돌아와 보니 나 자신은 굉장히 낯설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어떤 우리가 사회관계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국가적인 어떤 일원으로서 네.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삶이라는 게 갑자기 방향성도 잃게 되고 네. 그러면서 뭐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요새 그 한 6, 70대? 한 5, 60대 후반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자기는 나중에 혼자 살 것 같다. 네. 그런 분들이 거의 한 50%가 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살 것이라고 대답한 분들 중에 또 반수 이상은 네. 진짜 슬프게도 자기들은 아마 고독사할 것 같다. 아이고. 그 범죄에 들어갈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사실 슬프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강제 퇴직을 당하기 이전에 네. 아니면 우리가 퇴직을 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쉬는 방법들을 좀 여유가 있을 이 시기에
좀 더 어떻게 쉬는 건지 네. 진짜 진정 쉬는 게 뭔지를 잘 아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 쉰다는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쉰다는 게 뭔가요? 쉼, 뭐를 쉬는 거죠? 일을 쉬는 거라고는 일단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어떤 톱니바퀴처럼 내가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조직 내에서 그렇죠. 아니면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을 위해서는 무조건 가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네. 이런 일상의 루틴, 일을 위해서 뭐 경제 생활을 위해서 했던 활동들을 네. 잠시 내려놓는 걸 이제 쉬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퇴근을 하시면 그죠? 네. 퇴근을 하시면은 집에 가면은 쉬잖아. 뭐를 쉬는 거예요? 몸을 쉬잖아. 그죠? 네, 몸을 쉬게 한 거죠. 몸을 쉬죠. 근데 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연휴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지 몸을 쉬는 것 때문일까요? 정신을 쉬는 것도 그렇죠. 있죠. 네. 마음을 쉬는 것 때문에 네. 그죠. 그것도 뭐 열흘 쉬기나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그 회사의 오너들은 속 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쉰다는 게 몸을 쉰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불충분하죠. 네. 마음도 쉬고 그다음에 정신도 좀 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 화병 치료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어떻게 이 생각을 좀 쉬느냐, 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는 그 노력을 하시느냐.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이제 그런 분들이 줄어들었지만은 저는 노래방 가서 혼자 네.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혼자 그 산에 갑니다. 네. 산에 가서 그걸 다 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약한 분들한테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퇴근해서 내가 몸을 쉬어줄 정도 되면 다시 그 다음날 되면 내가 또 새로운 활기찬 사람이 되고 네. 이 정도가 아닌 좀 뭔가 좀 중한 그 부담감, 스트레스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은 사실 그걸로는 해결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잔뜩 부르고 아니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떨치고 내려오셔서 네. 다시 걸어서든 아니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그 짐을 짊어지게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쉰다는 거는 그렇게 있는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 바로바로 쉴 수가 있다. 사실 네. 어떻게 쉬는 거죠? 상황마다 어떻게 쉴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마다 쉬는 방법이요. 네. 제 경우로 그냥 말씀드릴까요? 네. 그게 좋겠죠. 네. 잠깐 밖에 나가서 네. 바람을 쐬고 하늘을 그렇죠. 바라보고 그렇죠. 네. 땀도 빼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은 조금은 벗어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내려놓는 거죠. 네. 이거를 그냥 움켜쥐고 가지 말고.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분은 저희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네. 보면은 굳이 그 길가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아니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시던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차 같으면 더 이렇게 지하주차장 같이 이렇게 안전한 데다가 그렇죠. 이렇게 둘 것 같은데 그리고 밖에는 또 이렇게 단속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물론 그렇지 않을 만한 곳에 세워 놓으시긴 하셨지만 그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아마 바쁘신 분이니까 네.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바쁘니까 얼른 치료하고 빨리 가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냥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네. 나중에는 한번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느냐. 네.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지하 주차장인데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그 공황 장애가 있답니다. 그런 어떤 네. 다른 공황 장애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 대한 공황 장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여성분들 중에도 네. 지하 주차장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없으시구나. 네.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여성분들도 예. 그렇고.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하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분이 뭐 어떤 뭐 그 자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평소에 그 성품이라든가 아니면 공황 장애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라운드 숄더라든가 예.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은 자기가 그 공황 장애를 느끼는 공황 장애를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네. 사실 그거를 쉬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우리 피 선생님 말씀하신 평소에 이거를 그때그때 해결해서 네.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게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됐는데 네, 네. 워낙 이제 바쁘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제 자기가 나름 이제 이걸 눌러가면서 예.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큰 사건으로 돼버린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청각의 문중에서 이 지금 의지의 울타리, 네. 의지의 울타리에서 저희들이 조금 지금 지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의지의 울타리, 말하자면 어떤 흐름의 울타리죠. 말하자면 흐름의 네. 띠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흔히 겪는 뭐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육체적인 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을 우리 스스로 포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네네. 가벼운 증상이라든지 네. 가벼운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조금 바로바로 해결해 주면은 그렇죠. 누적이 돼 있지 않고 쌓이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억지로 참고 네.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은 좀 스스로 돌봐주지 않는 그런 무관심 때문에 그렇죠. 이게 누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명한 자세를 제가 일일이 뭐 환자분들을 예를 들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지금 우리 사회적인 현상에서 보면 네. 그런 아주 그런 훌륭한 그런 태도들 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대통령이 네. 구속되고 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그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연휴도 그 10일간의 기나긴 연휴도 저는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는 크나큰 선물일 거라 생각 드는데요. 그 구속됨으로써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은 벌써 촉이 빠른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고 있거든요. 지금 네. 쉬어주는 거지. 그렇죠. 계속 신경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럼요. 그동안 뭐 47일? 네. 저희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마음을 내려놨는데 보니까 그렇지 못한 그 소위 말하면 뭐 정치적으로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이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극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극우들이 지금 그 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난동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화면을 못 봤는데 주위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심각하죠.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하자면은 이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 의지의 울타리, 네. 이 흐름이 그 흐름의 띠 그게 이제 깨질 것 같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의지를 덧대는 것 뿐인데 덧대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현명한 그 국민들 그다음에 이제는 그쪽에 잠시 쉬고 싶은 그리고 네. 쉴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의 그런 국민들하고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국민들이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쉰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유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뭐 세상 그 표현으로는 뭐 어떤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간단한 말로는 사실은 번뇌거든요. 번뇌. 네. 이러저러한 번뇌를 키우고 또 키우고 그게 이제 엮여져서 우리의 의지의 울타리를 만들고 우리는 그게 당연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오해를 하고 이제 이러는 시기인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급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이제 쉬어야 되는지 예. 그죠? 내가 그동안 여기에 뭐라 하죠? 많은 시간을 빼앗겼던 이 번뇌의 시간들을 다시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 삶을 이어갈 건지 네. 네.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또 이 연휴가 또 그렇게 좀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고 이랬던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네. 묵은 해를 보내고 네.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연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뉴스 좀 그만 봐. 그동안 너무 뉴스를 많이 보니까 네, 좀 관심과 어떤 걱정 때문에 봤었는데 이제는 구속됐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진짜 진정한 국민이시네. 아시는 거지.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생각해 보면 네, 내려놓을 것들 이제 전환될 그 국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을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또 중요한 또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한 주간 또 쉬고 다음 주에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and ea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